안녕하세요, 모넥스입니다. 오늘은 털 클래스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썹, 속눈썹, 머리카락, 사람이 가지고 있는 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사람마다 눈썹의 모양이나 머리카락의 모양이 다 너무 달라서 제가 정확히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가르치는 거는 하나의 눈썹과 하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사용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눈썹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눈썹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이런 사각형과 이런 삼각형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눈썹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상당히 부자연스럽죠. 여기서 하나씩 살을 붙여갈 겁니다. 일단 뭘 할 거냐면 이 위에 선 보이시나요? 이 위에 선?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부분은. 그리고 이 끝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날카로워져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이 부분은 길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서 이 끝부분은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시면 돼요. 이렇게. 처음부터 눈썹을 그리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을 먼저 그리신 후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눈썹의 흐름이에요. 눈썹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케치는 안 하고 흐름만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길게 갔다가 끝으로 갈수록 짧아지게. 이런 식으로. 뭐 대체로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되고 이 끝부분이 정말 길어지고 양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 특징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에 짧은 선들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. 이 끝부분에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눈썹을 그릴 때 도형을 사용해서 형태를 익히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사용해서 하나의 눈썹을 그리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눈썹을 양쪽을 그리시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짧게 그려도 되고 길게 그려도 되니까 꼭 눈썹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릴 거는 속눈썹인데 속눈썹은 기본적으로 짧은 선을 많이 필요로 하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곡선화 시켜야겠죠.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두 개의 선으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끝으로 갈수록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래서 사실 눈썹을 그리든 속눈썹을 그리든 머리카락을 그리든 선 연습이 정말 필요로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유용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. 물론 형태마다 속눈썹의 흐름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속눈썹을 그릴 때 뭐 만약에 다른 각도로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죠. 삼각형을 생각해 주시면 정말 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을 그릴 때는 도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서 흐름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속눈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힘들면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. 아래 속눈썹 같은 경우도 반대로 그려주시되 위에보단 조금 더 짧게 그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이죠.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보여지는 곳을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만약에 얼굴이 있으면 머리카락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죠? 이 앞머리랑 잔머리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때는 이렇게 외곽만 잡아주시면 좋아요. 전체적으로는
이 외곽, 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. 도형을 먼저 그리듯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죠. 이렇게 전체적인 외곽을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야 돼요. 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흐름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중심 정수리를 표시를 해놓고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흐름을 연하게 그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 흐름을 잡은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 흐름에 따라서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 그릴 땐 선이 정말 중요해요. 깔끔해야 되고, 그리고 끝부분이 날카로우면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곳을 가장 잘 그려야 돼요. 이 끝부분, 앞머리 끝부분, 뒷머리 끝부분,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주는 거예요. 이 끝부분을 날카롭게 된 형태를 많이 그리면 되게 그림이 퀄리티가 올라가요. 그리고 앞머리가 다 붙어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분리도 해주고 또 다시 끝부분을 정말 열심히 그려줘요. 날카롭게. 끝부분들을 날카롭게 그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잔머리예요. 그냥 머리카락이 O형처럼 아니면 인형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의 외곽을 정리를 해주시고 잔머리를 그려야 됩니다. 이렇게 외곽을 어둡게 그리신 후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추가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잔머리가 많은 부분은 이 옆머리, 이런 식으로. 이 잔머리를 그릴 때는 흐름을 따라서 그리면 돼요.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흐름 따라서. 형태적으로는 어둡게 이미 잘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잔머리를 그린다고 해서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. 이 앞머리 부분에도 잔머리를 그려주시고 이 흐름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렸던 흐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복잡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정말 잘 그려야 돼요. 그래야 그림이 더 잘 그려 보이거든요.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열심히 그려봤자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가장 잘 보이는 이 끝부분만 열심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시면 아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이런 식으로 눈썹, 속눈썹,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